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입니다. 4월의 해수온도인데 수온이 평년보다 0.3도 높습니다. 현재는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중립상태지만 5월부턴 해수온도가 높아지면서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 발생이 기존 전망보단 한 달 정도 빨라지는 겁니다.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4월부터 급속히 상승하여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남동태평양에서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에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엔 보통 초겨울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올해는 당장 다가올 여름도 걱정입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대 중태평양에서 해수 온도가 증가하면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수증기를 밀어넣을 수 있는 고기압성 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엘니뇨가 있었던 해 7, 8월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올 하반기엔 수온 편차가 1.5도를 넘어서는 더 강력한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는데 편차가 2도를 넘었던 지난 2015년 11월엔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2위로 높았고 강수량도 2배 이상으로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을 억제하던 라니냐 현상이 3년 만에 끝나고 다시 찾아온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 기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한 시민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빗물에 휩쓸려 한참을 떠내려갑니다.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도로 곳곳이 버려진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4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입니다. 어젯밤 서울 대치동 일대, 책가방을 맨 학생 여럿이 휴대전화로 불빛을 켠 채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길을 간신히 헤쳐나갑니다. 날이 밝고 빗물이 빠지자 밤새 물에 잠겼던 차량들이 도로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젯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일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룻밤 폭우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어제 저녁엔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숨졌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집에선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기준 사망자가 9명, 실종자는 7명인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재민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를 비롯해 전국에서 441명이 발생했고 일시적으로 대피한 인원이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거센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선 많은 분이 제보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을 알려줄 수 있고 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제보 영상, 강민우 기자와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 기자, 저도 서울 시내에 그렇게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들어찬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 시간부터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곳곳의 피해 상황을 정말 많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들어온 제보는 역시나 이게 물이 불어난 곳을 가까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긴 모습들이었습니다. 차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버스도 물에 다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젯밤 서울 강남구 모습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 이제 경기 의왕시의 한 장례식장 모습인데요. 떨어져 나간 문 사이로 이제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네. 이거를 상복을 입은 분들이 지금 가까스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은 이 판넬이 하나 이제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격을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래서 일부가 조금 다치시기도 했다고 하고요. 제보자분과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물이 지금 쏟아져서 내려가는 곳이 네. 이제 빈소가 마련된 곳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라서 황급하게 대피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시신이 안치된 곳에는 물이 들이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굉장히 크실 텐데 또 비 피해까지 입었네요. 또 앞서 이제 저희가 강원 지역 비가 많이 온
영상을 봤었는데 그쪽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죠. 예, 이곳은 이제 오늘 오전부터 이제 영상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 들어온 제보 영상도 상당합니다. 네.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주변 벽들이 파손되거나 뭐 이렇게 아파트 주변이 이렇게 혼잡하다 이런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곳은 경기 성남시 탄천의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파손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경기도 지역에서 특히 이제 이런 시설물 파손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탄천이 불어나서 거의 강원도 계곡처럼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지금 이제 바깥 날씨 또 교통 상황은 어떤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재난 감시 CCTV 보면서 실시간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성산교인데요. 네. 지금 이제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상당히 수위가 높아져서 다리를 이제 어느 정도 다리 원래 위로 모습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안 보이는데 이게 수위가 불과 저게 30분 전만 해도 다리가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이제 중랑천입니다. 이제 평소 같으면 지금 한창 교통량이 많을 네. 것인데 도로에도 지금 물이 찰랑찰랑한 걸 볼 수 있죠. 중랑천 수위가 이제 상승하면서 동부 간선도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 간선로 주로 이용하시던 분들은 우회로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 출근 전에 꼭 교통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호 기자였습니다. 이틀 동안 4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경기 광주 건봉리. 산사태가 덮친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흙더미가 건물 절반을 집어삼켰고 차량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폐허가 된 삶의 터전 앞에 선 마을 주민은 망연자실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400년 넘은 성벽도 토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강원도 홍천 성동리. 흙더미 위로 기아집 지붕이 간신히 보이고 밀려나온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굴착기로 흙더미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뿌연 흙탕물에 잠긴 하천 주변 도로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파손됐고 토사에 파묻힌 도로에서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큰 비가 내린 서울. 한강은 온통 흙탕물이고 둔치 야구장과 축구장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전거 타는 시민들로 붐볐던 산책로도 뿌연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올림픽대로 통제 구간을 맞닥뜨린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내일 경기 남부와 충청도 등에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어서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요, 창문! 폭우로 물에 잠긴 다세대 주택 반지 앞 고립된 한 남성을 구출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불빛 보고 오면 돼, 불빛 보고! 바로 손 잡으면 돼! 창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자 유리창을 깨기로 합니다. 아,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 돼요! 소화기로 쳐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홈피스 빼나 빨리 좀! 빗물이 안에 있는 남성 얼굴까지 차올라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승훈아, 좀만 버텨! 승훈아, 조금만 더 버텨! 침착해! 침착하고 있어!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고 반지하 집에 갇혀있던 남성이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9살 이승훈 씨가 반지하 집에 고립된 지 1시간여 만에 구출된 순간입니다. 30분 정도만 더 있었으면 저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이 씨는 당시 빗물이 종아리까지 찾아 탈출하려 했지만 수압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19 구조를 기다리는 사이 신림동 의인들이 나섰습니다. 은석준 씨는 사람 소리가 들리자 반지하우스를 확인하려고 주택 안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발이 안 닿고 이제 물이 그냥 천장이랑 딱 머리 하나 차이였거든요. 장롱도 떠다니고 있었는데 장롱도 그냥 빼버리고. 이 반지하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한 시민들이 이 담벼락과 건물 외벽 사이 폭이 70cm밖에 안 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해 유리창을 깨고 이 사람을 구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씨는 이미 다른 반지하 집에서 2명을 구한 뒤 황급히 담벼락을 넘어와 구조에 동참했습니다. 이 방범창 깨고 여기 먼저 구하고 여기 아가씨 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이제 저쪽도 갇혔다 하더라고. 권우재 씨와 김진학 씨는 소화기와 몽키 스패너로 유리창을 깨다 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약한 부분을 좀 치다 보니까 이제 깨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손이 조금 유리 조각이. 신림동 의인들 덕분에 이승훈 씨는 새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도 항상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